저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. 중고차나 컵페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정말 많이 보셨죠. 예, 이만갑 초창기 때 아코디언으로 활동하던 임유경 씨를 초대했습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. 네, 탈북 아코디언 연주자 겸 앨범도 내고 달래음악단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도 아시죠? 네, 임유경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미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전히 정말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그때 당시에 달래음악단이 거의 우리 탈북민들이 네. 초창기 네, 예술단이죠? 맞아요. 네, 엄청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탈북 최초의 걸그룹 그렇다. 멤버가 5명으로 네. 시작을 네.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가지고 맞아. 뭐 미국에서도 막 인터뷰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나름 이제 막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생소하고 잘 나갈 때 네. 있죠. 근데 그때는 잘 나간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. 그래요? 한국에 저는 이제 오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운이 좋게 데뷔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약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 나가는 건지 인기가 많은 건지 이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쨌거나 뭐 달래음악단 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정말 누구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인데 고향은 어디십니까? 저는 함경북도 온성이에요. 온성. 네, 온성. 탄광마을. 탄광마을이긴 석탄밖에 하죠. 없어요. 이참에 온성의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와, 온성은 자랑거리가 워낙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산 좋고 물 맑고 석탄이 많이 난다? 뭐 그런 거? 여자들이 예쁘다? 뭐 이런 건 없어요?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요? 네. 겸손하시네 어떤 분들. 그럼요. 당연하죠. 그 북한에서는 왜 예쁜 여자들은 회령이 많다고 하잖아요. 하죠. 회령이랑 좀 그냥 가까운 정도?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우리 유경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한국을 알고 오셨어요?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어요. 그래서 엄마가 한 이제 3년 정도 중국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. 엄마가 먼저 탈북하셨어요? 네. 엄마가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그때 이제 한국에 온지는 몰랐어요, 엄마가. 그러면 98년도에 네. 몰래 탈북을 하셔서 아빠랑은 이제 상의를 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이제 그때 막 고난의 행군 막 이런 걸로 너무 힘들 때니까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갈 것이냐, 엄마가 갈 것이냐, 우리는 너무 어렸으니까. 집에서 네, 상의를 많이 했었네. 두 분이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, 그래도 뭐 중국에 여자가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가 탈북을 하셨대요. 네.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알게 된 스토리죠, 그거는. 북한에 있을 땐 정작 우리는 모르는 거죠. 왜냐면은 거긴 다 비밀이잖아요. 그리고 나이가 어렸으니까 동네 다니면서 막 떠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비밀리에 그렇게 두 분이서 합의를 보시고 이제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게 된 거죠. 그럼 그렇게 탈북해서 근 3년 만에 가서 엄마가 이제 연락은 항상 됐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엄마가 중국에 그냥 계시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한국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한국이 어딘지 모르잖아요. 그렇지, 모르지. 북한은 무조건 남조선이지 뭐 한국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한국이 어디야? 그랬더니 너네 그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하니 그렇지.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. 그래서 알게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것저것 궁금해서 안 물어봤어요? 아니 이제 저희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온성이잖아요. 그래서 중국 어떤 주파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통화가 될 때란 말이에요. 근데 통화를 길게는 못 하는 거죠. 항상 불안하고 막 암막 커튼 다 쳐놓고 그러고 막 통화를 하는데 항상 아빠가
짧게 하라고 빨리 할 말만 하고 빨리 끝내라고 빨리 돈만 보내라고 빨리 끝내라고 돈만 줘.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통화를 길게 하거나 막 한국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반응은 네. 물론 합의하에 먼저 어머니를 떠나 보냈지만 아내분을 한국에서 연락이 오니까 아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? 일단은 액수가 달랐어요. 돈이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액수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뭐 30배 차이였던 것 같아요. 중국에서 벌어서 보낼 때랑 한국에 가서 보내는 돈이랑. 그렇죠.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정착금을 받자마자 보내신 거예요. 그 이제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아빠는 그냥 나만 한국에 가면 비밀로 한국에 간 거를 비밀로 하면 된다.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뭐 제일 잘 사는 잘 나가는 부자였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이게 돈을 그만큼 받자. 예를 100만 원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안전부, 보위부 이런 사람들한테 아빠가 한 50만 원씩은 썼었어요. 무조건. 줘야지. 그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잖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왜 맨날 저 사람들을 우리 집에 저렇게 들락거리고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거지?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빠가 뇌물을 많이 했었던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반은 거의 그 사람들한테 항상 현금으로도 주고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또 돈을 더 주고. 보이부에서는 어머니가 한국에 가 있는 걸 알면서도 돈을 받아 먹기 위해서 눈 감아준 거네요. 그리고 어쨌든 아빠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죽은 걸로 서류상 처리를 해놨었던 거예요. 원래는 행방불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지. 행방불명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로비를 한 거죠. 그래갖고 아예 없는 사람으로. 네, 아예 그냥 사망. 으로 해버렸어요.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뭐 그렇게까지 했냐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나중에 그 북한은 출신 성분 이런 게 굉장하잖아요. 근데 저랑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. 시집을 가려고 해도 노동당 간부한테 뭐 가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서류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여자가 시집이라도 잘 갈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사망으로 이제 서류를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식이 워낙 행방불명자, 또 거리를 또 다니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가족 중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서류상에 죽은 사람을 올려줄 때예요. 맞아요. 굳이 돌아가신 분을 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해줄 때라서 쉽게 이렇게 사망 처리할 수 있어서 맞아요.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짜잔! 하고 나타나서. 그래서 이제, 그래서 엄마가 먼저 탈북을 하셔가지고, 근데 제가 또 탈북을 하게 된 이 스토리도 되게 기가 막혀요.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.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보내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왜 탈북을 했냐 이런 질문들도 뭐 달려막단 할 때부터 이만감 할 때부터 어쨌든 매스컴만 타면은 그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 딱 그거였어요. 그 북한에 청년절이라고 있잖아요. 8월 28일. 청년들이 명절. 잊혀지지도 않아요. 무도회를 하잖아요. 역전 광장에서. 그치. 무도회 하러 갔어요. 막 춤추러. 춤추러 갔는데 약간 어린 마음에 폼 잡고 있었어요. 이러고 막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 근로단체 비서라고 있잖아요. 그분이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. 잠깐 일로 올라오라고. 내가 좀 예뻐서 약간 당첨된 건가? 착각은 자유예요. 그러니까요. 20살 때였으니까.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. 당당하게 올라갔죠.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귀걸이. 아유야. 제가 그때 당시 귀걸이 하고 목걸이 하고 여름이니까 이제 민소매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. 팔찌 무슨 자석 팔찌 같은 거 막 그런 거를 한 거죠. 근데 그걸 했다고 그렇게 막 욕하면서 내일
사상투쟁회를 크게 군적으로 온송 군적으로 해가지고 크게 열 거니까 내일 일단은 비판서를 써가지고 온송 군당 근로단체 이제 비서실로 오래는 거예요. 근데 어린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렇지. 아니 귀걸이 한 게 무슨 죄야. 제 말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체제가 좀 그렇다고 하는 말이죠. 그렇죠? 그 귀걸이가 뭐라고.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 다 죄다. 그러니까요. 네, 라고 하죠. 그래서 저녁에 와서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그랬더니 아빠가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아빠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너무 그래도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. 바로. 아빠 없을 때. 나 이제 여기서 좀 살기 얼굴 들고 다니기 좀 창피할 것 같다. 부끄러울 것 같다. 아빠는 뭐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좀 불안하다. 그렇지. 그랬더니 엄마가 바로 브로커를 보낸 거죠. 그래서 비판서 쓰러 안 가고 두만강을 건넌 거죠. 정말 기회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가야지 했다가도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없었어요. 이런 기회에 저는 오히려 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. 엄마 없어도 엄마가 보내주신 돈으로 그냥 뭐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먹고 살았으니까 한국을 가야겠다, 탈북을 해야겠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인생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나 봐요. 그때가 맞아요. 제가 딱 그 탈북할 타이밍이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. 정말 잘 봤어요. 귀걸이 한 게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. 마음껏 하고 다니잖아요. 마음껏. 그렇지. 네.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내 마음이야.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만한 걸 달고 다녔어요. 한 맺혀가지고 2만. 진짜. 네. 할이 며칠만 하다. 네, 한 맺혀가지고 진짜 제일 큰 귀걸이로다가 화려하게 항상 귀걸이는 항상 화려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. 대부분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이따만한 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. 한 맺혀가지고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엄마의 전화 한 통에 브로커 손을 잡아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바로 그럼 어디를 해서 왔어요?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왔죠. 중국에 와서 엄마가 중국에 계실 때 알고 지내던 이모 중국 분이신 조선족 분이시죠. 그 이모 집에 한 일주일을 있다가 또 엄마가 한국에서 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브로커를 또 보낸 거죠. 그렇겠죠. 그 집으로. 그래서 이제 이모 집에서 나와서 브로커 따라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캄보디아에 좀 그때 오래 있었어요. 캄보디아에 한 4개월인가 5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한 거죠. 어땠습니까? 한국 오는 날?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.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긴장되고 막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.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. 물이 왜 안 나오지? 공항에서? 네. 이상하다. 물이 왜 안 나오지? 그리고 수도꼭지가 없어요. 뭔지 알죠? 알지. 네. 뭐지? 이거를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인상에 깊었었어요. 충격이지. 완전. 수도꼭지가 없다? 있어야지 뭐 물을 틀던 하는데 없으니까. 수도꼭지가 없다? 그게 제일 완전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. 물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물이 나와. 아무튼 뭐 문화적인 충격은 정말 많이 경험을 하죠. 네, 저의 탈북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탈북이 이뤄졌고, 그러고 이제 뭐 남들 다 하는 뭐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 생활을 하고, 그러고 이제 나와서. 그러면은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? 엄마는 이제 국정원에 이제 엄마가 면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독방 조사가 끝나고 엄마를 이제 만났어요. 그때 만난 거죠. 몇 년 만에? 그게 보자. 엄마랑 12살 때 헤어졌다가 21살에 만났으니까 9년 만에 거의 10년인 거죠. 그러니까요. 아이고야. 어땠어요? 엄마를 그렇게 9년 만에 한국에서 만나니까. 저는 막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. 엄마 근데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 펑펑 울고 하는데 저희 엄마 그게 너무 생각이 나요. 뭐? 북한에서 제가 문신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. 눈썹에 파랗게 하잖아요. 한때 유행이었죠, 북한에서는. 그래갖고 또 나름 밥 먹고 산다고 유행이란 유행은 또 다 따라하고. 지금은 제가 지웠거든요. 문신을 지운 건데 완전 퍼렇게 이제 지렁이 2마리가 여기 있었던 거죠. 근데 저는 막 엄마 이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러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